자, 이종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주린이 필청해서 영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내일 올라갈 거예요. 오늘은 편집자가 같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100%니까 대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라 라는 영상으로 우선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전문가 방송에 관해서 또 안내 코멘트를 또 짧게 좀 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나오는지까지도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영상은 오리지널 주린이 영상보다는 그 뒤에, 그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테일 영상도 들어간다. 요 얘기까지 해드리고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오늘 주식시장에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요 영상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향후 4일 주식시장 상당히 중요하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형주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죠? 이종복이가 대형주를 건드리지 말라. 이건 거의 어떻게 보면 명령어였죠, 여러분. 그죠? 명령어였고,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에도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했던 종목들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요쪽 섹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를 주면 보통 6, 7종목을 주면서 섹터별로 종목을 주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장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아니지, 이건 유튜브 구독자들은 못 받는 거죠. 대신 여러분들이 투자와 매매를 구분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은 여러분들도 저들 주식으로 아마 대박은 났을 겁니다. 두루 그런 종합적인 영상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린이 필청에서 이 영상은 내가 어제도 공언했지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잘 누르고 좋은 댓글 많이 달고 그러면은 이 영상은 일주일에 최소 2개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다시 이쪽으로. 오늘 종합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놓으면 도찌형이나 조그마한 조정권으로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요새는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5분 차트를 5분 차트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보여. 한 3분 차트 정도나 1분 차트 정도를 봤을 때 엄청난 변동성이 눈에 확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5분 차트로 우리가 익숙하니까 5분 차트로 다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저점이 424에서 고점이 432, 대략 8P, 그죠? 그 다음에 고점 432에서 저점 421.9를 422, 10P.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에 시가가 나온 다음에 저점을 찍고 대략 8P 가까이가 올라가더니 고점에서 10P 가까이가 밀려버리는 이런 장. 엄청난 변동성이죠, 여러분. 근데 이 주가의 패턴을 보시면은 5분 차트로 놓고 얘기하는, 근데 이 패턴을 또 잘 모를 텐데 사람들은 이 패턴이 3, 4형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3, 4형 패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내려오는 패턴은 또 하락 쐐기형 패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점을 잘 잡았을 때는 다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어떤 흐름이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반등이 세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약간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지수가 처질 때 오히려 이종복 주식은 돋보이는 게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도 확인했을 텐데 주린이들은 모르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오늘 밤을 새고 내일 새벽 4시에 FOMC 이제 성명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게 나오면서 해외 시장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기겠죠. 네, 해외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수 밴드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해 줬듯이 408짜리, 이건 전저점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다가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432에서 435짜리가 저항의 역할로 아마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요렇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이종복은 이제 지수가 이쪽으로 밀리면 밀릴수록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회원가입하라는 얘기가 자주 들어갈 것이고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자주 들어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대형주를 고점에서 매수했다, 그죠? 대형주를 최근에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연초에 바짝 올라가고 지금 열흘 가까이는 수익이 안 나고 있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그 다음에 제약주는 뺄 거예요. 네이버는 그래도 수익이 났어요. 이게 컨텐츠 클라우드 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 수익이 안 나죠, 여러분. 삼성 SDI는 전기차, 얘는 그래도 수익이 났지만은 수익의 폭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수익의 폭이 크지 않거나, 자, 기아차, 그 다음에 뭐 모비스, 자, 그 다음에 뭐 물산,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그죠? 그 다음에 KB금융 등 거의 수익이 난 주식이 없어요. 틀림없는 팩트잖아요. 그지?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라.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라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린이들 특히.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정확한 시장 판단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종합이 저점에서 단기간에 이전에 고점에서 폭락한 장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전에서 고점에서 폭락한 장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흐름의 주식시장이 저점에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의 10%에서 15%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후속 매수세든 여러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든 추가 상승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 건데, 종합이 신고가에서 10% 이상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것은 슈팅이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종합이 슈팅이 걸리게 되면 더 크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후속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 종합이 급등을 하고 업종 대표주들이 급등을 하겠죠. 근데 최근에 업종 대표주들은 개인 투자자 위주로 주식을 샀지 외국인과 기관은 업종 대표주를 강력하게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30-40%가 올라간 업종 대표주를 과연 기관과 외국인이 쫓아와서 사주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사주죠. 그래서 업종 대표주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그거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점에서 샀으니까 끌고 가도 되지만 신규 매수만큼은 급등한 대형주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요까지 말뜻 이해가 됐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이치를 깨우치고 주식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 경제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또다시 삼성전자를 갖고 얘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항상 내가 얘기할 때 매수 포인트를 만약에 업종 대표주는 20과 60 정도에서 매수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져가는 거지. 삼성전자가 여기 보면 6만원권에서 7만원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보겠어요. 10%에서 15% 정도가 올라갔을 때 샀을 경우에 기본 열흘 이상 고생시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또 폭등을 했어요. 여기서도 이마만큼이 올라오고 한 열흘 이상을 겪는데 여기서 이마만큼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또 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나중에 종합이 좀 밀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겠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정상적인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나중에 공매도 관련한 이슈가 이 현실화 됐을 때 그때 내가 나의 의견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구는 돈을 벌죠? 누구는 운이 좋아서 돈을 벌지만 누구는 고생하다가 던졌더니 날아가서 돈을 못 버는 거고, 또 누구는 날아가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쫓아 들어갔더니 손실만 나고 있고, 똑같은 주식을 어느 시점에서 매수했느냐에 따라 어떤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죠. 개별주보다 더 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주린이들한테 얘기해주는 요점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종합이 저점 기준에 10에서 15% 가까이가 급등을 해버리면 단기 급등한 대형주는 매매와 투자 다 안 하는 게 정수. 그 다음에 상승할 여력이 있을 때 매매를 하라. 이미 상승할 목표치를 줬다면 기다려라. 그 종목들이 급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요렇게 주린이들은 알아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오늘 지금 종합이 엄청난 변동성이 생겼음에도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과 시세판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올라간 주식은 기똥차게 또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섹타가 중요합니다. 섹타는 제약주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쪽, 그쵸? 그 다음에 전기차는 일부, 그 다음에 수소차나 자동차 쪽은 조금 오늘은 거의 약세. 전기전자, 삼성전자 필두로 조정을 받았죠. 반도체 IT 섹터도 거의 새파스름합니다. 그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가 요새 움직임이 좋죠. 뭐가 급등합니까? 다우기술이 급등합니다. 그죠? 이쪽은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든 뭐든 뭐가 중요합니까? 보안이 중요합니다. 보안의 민엔지가 급등했습니다. 이거 다 누구 종목이고 내가 얘들을 왜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좀 알겠죠. 그리고 좋은 종목 선택하는 쪽으로 어제 한 종목을 또 얘기했더니
삼익 LMS 아니 삼익 THK 오늘 10% 급등입니다. 엄청나죠. 삼익 THK는 혹시라도 내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대박이 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영상을 보고 추격 매수를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어제 장 마감하고 영상을 떴더니 오늘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급등해 있었다는 거죠. 보고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씨, 이미 급등한 주식을 어떻게 사?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왜? 저 주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로보스타가 급등을 할 때 그냥 거기서 쫓아 들어갔어도 되는 거예요. 12월 달에. 아시겠죠, 여러분? 보니까 이종복 종목은 지수가 좀 흔들릴 때 오히려 더 대박이 터지는 게 속출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약주인데 업종 대표주들 10 쪽에 있는 종목들이 비리비리하니까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라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있죠. 대형주가 업종 대표주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60일선 120일선 쪽으로 순간적으로 고점에서 급락을 하면 단기 매수만 해도 10% 가까이는 그냥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LG전자서부터 삼성전자서부터 연초에 급등했던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등등의 주식들은 비 좋은 개살구지 않습니까? 수익이 안 나죠. 근데 연초부터 아작이 났던 셀트리온은 급락했을 때 오히려 주워 먹으니까 오히려 수익이 나죠. 근데 삼성바이오는 더 큰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삼성바이오는 급락을 할 때 봐도 급락을 한 게 최고점에서 순간적으로 급락을 한 거지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았죠. 역시 대형주가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 조정을 받는 게 훨씬 더 잘 움직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 삼성전자서부터 현대차 막 저런 주식이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예쁜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의 자리는 60일선을 얘기하거든요.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영상을 준 거예요. 자, 확인됐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합이 저점에서 10에서 15% 급등을 하면 단기간에 급등한 어떤 주식도 투자하지 마라. 오히려 급등한 쪽의 섹터가 어딘지를 보고 순환매를 노려라.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제 준 거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생뚱맞게 되게 고급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캔들거리랑 이동평균선을 설명해도 저기 한데 지금과 같은 얘기해준 이유 좀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지수가 조금 껄쩍지근하게 움직이니까, 그쵸? 여지없이 이종복 종목이 움직이니까 FOMC 뉴스에 따라 이제 회원가입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문가 방송의 위력, 진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 영상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또 해줄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반복적으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나는 회원가입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몰려서 회원가입하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포트폴리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미 포트폴리오를 세팅을 해서 다 날라간 다음에 뒤늦게 회원가입을 하면 그때 가면 좀 깝깝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보세요. 내가 우선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먼저 얘기해주고 갈게요. 다우기술을 보세요, 여러분. 다우기술이 최근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얘는 또다시 월봉을 보는 거예요. 월봉이 바닥을 기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 급등하면서 셀트리온도 아니 다우기술도 따라가는 건데,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우기술을 강조하냐면, 다우기술이 네이버가 급등을 할 때, 여러분, 네이버가 급등을 할 때 네이버를 팔아서 사라고 한 주식이 다우기술이다라는 영상 내가 몇 번 넣어줬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네이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 네이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을 때 나는 네이버를 팔으라고 했고 다우기술을 사라고 했다라는 영상이 아마 7월 달쯤인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조정을 받고 얘가 더는 올라갔으나 넉 달 가까이를 죽었어요, 여러분. 얘는 이렇게. 그죠? 이것도 대형주가 저점에서 급등을 해버리면 투자하지 말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타오기술 네이버 움직이면 타오기술 무조건 움직이는 거지. 초대박이죠? 주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제 또 처음에 영상 줬을 때 좋은 주식 참는 법 해갖고 로보스타 날라갔다고 삼익 THK 분석해줬지 않습니까? 예, 오늘 10% 급등이지 않습니까? 올라간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어제 보면. 그쵸, 여러분? 예, 올라간 게 없었죠.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우기술은 최근 사람들은 추천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자, 지금부터 정식으로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종목을 추천할 때 여러분 종목을 추천할 때 6, 7종목의 주식을 추천하면서 그 종목들을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종목들을 대응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를 백날 얘기해줘도 이게 사람들이 막 띄엄띄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를 해야 돼. 보세요, 여러분. 종목은 추천을 기본적으로 6, 7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종목당 비중은 20% 이하 10에서 15% 정도의 비중으로 종목을 6, 7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꾸려줍니다. 그리고 단기 및 단타 스타일의 사람들은 5% 내외 먹으면 내가 매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도하라고 합니다. 손절매는 넥라인은 주는 주식은 손절매도 칼같이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나는 넥라인을 준 주식은 없어요. 손절이 없는 주식들이라는 얘기지. 여기 나오죠? 넥라인을 주지 않으면 손절을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보시면은 매수 문자가 나가면 어떤 식으로 뭐 어쩌저쩌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요번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12월 15일자 이 포트폴리오 이 보면은 여기에 현대건설도 있고 증권주도 있고요, 여러분. 그죠? 삼익 THK 로보스타 해가지고서 중기는 더 가도 된다라고 여기 돼 있죠. 이거 보여줬죠. 어때요, 여러분? 요새 요것들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 종목은 종목이 돌아가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매매와 투자를 구분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주식은 좀 길게 보고 위에 있는 주식은 좀 짧게 보고 하면서 이거를 조절을 하면 30종목을 여러분들이 사고 팔아도 모든 걸 백전백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다시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추천주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지 되는지, 이 종목은 방송을 어떻게 해주는지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진짜 이 보고도 여러분들 믿어지지가 않죠. 아마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장품 관련주도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확진자 수가 급감했죠, 여러분. 최근에 확진자 수가 급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여러분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대표님이 조선주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1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 중장기로 다 보는 사람들 한번 관심 있게 보라고 나 회원들한테 얘기했다라는 얘기 여기서 알려줬었지 않습니까? 15만 원대에서 1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그 다음에 신세계, 그 다음에 끌리오. 엄청나게 급등이죠, 여러분. 에이블은 좀 덜 갔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그룹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는 에이블 CNC가 더 잘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더 잘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신세계가 제일 크게 올라가. 이게 바로 주식시장, 주식시장과 종목의 관계.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든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이 종목 추천주는 다 먹고 나온다는 얘기야. 단 약간의 시간차는 있을 수 있다. 요렇게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죽여주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또 급등한 주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S맥이라는 주식. 이 주식도 중심이론으로 얘기를 하면 얘는 사실은 살짝 깨고 간 겁니다.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연말장에 제약주가 약할 때, 그죠? 연말장에 제약주가 약할 때 요거 넘어갔다라고 이 저점이 지지가 되고, 그러나 요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요거 이상 세게 가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삼각형 패턴을 넘어갔다고. 여기가 그때 그 당시에 거래가 실렸었어요, 여러분. 얘가
아마 이것도 영상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걸 무작정 물어버리면 물리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종복은 이 당시에 이 주식을 좋게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쪽으로 밀려 내려올 때 이거를 그냥 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문가 방송을 들으면 도구 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종복이가 좋다라고 하니까 이걸 그냥 매수를 했다면 이것도 박살이 났었다가 올라가는 건데 박살 나봤자 박살 나는 폭이 20% 이하로다가 아마 안 날 겁니다. 진짜 듣고도 믿음이 안 가죠, 여러분? 그냥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니까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 보면은 이제 그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간 좌우당간 최근에 또 급등하는 주식 4종목 맞고요. 내가 이거는 진짜 마지막으로 이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번에 삼익THK도 보시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줬지만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다 오픈시켜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1월 25일 날 여기 보면 SFA 반도체 급등 중 보유자 참고 자 SFA 현재가 내외 매수 돈 없으면 어지간한 거 팔고 사세요. 이런 애들 보면 엔지캠 고점 매도 기가 막히게 주죠. 그죠? 근데 보면 얘만이 얘는 삼익THK 숨겨진 로봇주 현재가 내외 매수 15% 비중의 2주 정도 기간. 이게 완벽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는 완벽한 추천 근거. 얘는 비중 딱 얘기해 주죠. 앞뒤가 정확히 맞죠, 여러분. 종목을 추천하면 뭐 어쩌고 이렇게 신선하게 이렇게 주는 종목만 한 달에 보통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문자로다가 정확한 비중과 이런 걸 주는 것만 그냥 한 달 동안 따라해도 떼돈을 벌거든. 에이테크 솔루션도 15% 비중에 어떻게 매수, LTC도 15% 비중에 어떻게 매수, 이렇게 딱딱 15% 비중 내외로 어떻게 매수하라고 하는 주식은 진짜 초대박. 진짜 맞죠? 그 다음에 장기, 중장기 양호하다라고 하는 주식들. 다우기술, 다우데이터도 단 한 번도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주식을 여기서 따라갔다면 이거 아작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데서 따라가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주가가 추가 상승할 목표치가 있다라고 해도 이미 단기간에 저점에서 18,000원에서 24,000원까지 올라간 주식을 쫓아 들어가니까 당연히 물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꼭대기에서 쫓아 들어가서 물리면 조용히 그냥 가면 되는데 손실 났다고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그 사람들이 궁합이 안 맞는 거야. 왜? 나는 이 주식을 24,000원에 사라고 한 적이 없거든. 그러면 이 주식을 어디서 사면 돼요? 이제 여러분 보고 있다가 61선 쪽으로 밀리거나 다시 전저점 원저리로 밀리면 중기가 양호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밀렸을 때 사면 되는데 또 밀리면은 사람들은 또 무서워서 주식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내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대박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이런 식으로. 왜 매매와 투자를 구분해야지 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수를 더 알려주면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는 기준 양봉이 깨지면 매도, 돌파 양봉이 나오면 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매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간 주식을 투자하지는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주식이 쭉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이종보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차라리 분할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서 장기 투자하면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요새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은 더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회가 또 오는 겁니다. 여기 주린이 분들. 그래서 만약에 업종 대표주가 뭐 내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5%, 10%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종복 영상에는 업종 대표주의 매매 포인트가 들어가는 영상이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저 업종 대표주의 매매 포인트와 이런 얘기를 다 해버리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회원가입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놓고 또 이거 뭐 맞았네 안 맞았네 이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와서
하라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벌어주는 거 내가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지? 조정받는 주식은 시간차가 좀 날 수도 있고 모양이 예쁘고 단기간에 잘 가는 주식은 사자마자 바로 먹고 이런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네. 이거는 그래도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끊어보고 그냥 줄이니 영상으로 드릴게요.